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속도와 각가속도가 나오는데 구분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것인데,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도래를 배웠었는데 그 도래를 또 연결을 해서 표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연결을 하긴 하는데 앞에서 이제 적용한 내용들을 어떻게 더 확장하는지가 여기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회전의 가속도가 나오는데 이 회전의 가속도에서 먼저 다루는 것은 직선 가속도, 접선 가속도라고 하는데 신경 쓸 거 없이 가속도 A라는 것은 얘가 T분의 V-V0 하게 되면 이름에서 얘가 직선이 되겠습니다. 이름해서 도루래로 나타내면 미세한 지점에 있어서 접선과 같다. 직선 가속도라 해도 괜찮고 이름에서 접선 가속도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미세하게 잘라가지고. 그래서 요렇게 표시된 내용을 하는데, 자,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은요, 여기에 축이 존재하고요. 축이 존재하는 겁니다. 축이 존재하고 강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것을 어느 P 지점이라 할게요. 그러면은 P 지점에 의해서 얘가 돌면 요 시점의 어느 순간에 요렇게 표시된 가속도가 이름해서 접선 가속도다. 다른 말로 직선 가속도다. 이제 요런 말이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요 식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억날란가 모르겠는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것은요. 각가속도 알파는 하는 겁니다. 알파는. 얘를 다시 한 번 더 적으면은 순간으로 표시하겠습니다. dt분의 d오메가가 되고 다음에 얘가 순간입니다. 다음에 직선의 가속도 A 하게 되면은 요것은 dt분의 dv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배웠던 내용을 총망라하는 것인데 진짜 중요한 식 하나를 끄집어내고자 함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원운동의 기본 중에 기본이 V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 하게 되면은 오메가 R이 돼요. 그러면은요, 요 오메가 R이라는 것을 이용하든 혹은 여기서 오메가라는 것은 R분의 V를 이용해버리면은 우리가 요구하는 핵심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미리 결론 때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접선 가속도, 다시 말해서 직선 가속도와 각 가속도의 관계를 알면 우리 앞에서 도래를 배웠던 것을 그대로 적용이 된다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A라는 것은 나는 이 식을 좋아합니다. 알파를 좋아합니다. 알파는 R분의 A 해도 괜찮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요게 뭐 분해하니까 글자가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나는 요거를 좋아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여기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직선 가속도 하게 되면은 그냥 한 번 더 너무 중요해서 제가 반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A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 하게 되면은 T분의 V-V0도 괜찮고 순간 하게 되면은 DT분의 dv 해도 괜찮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적용해 볼게요. V가 뭐지요? 오메가 R입니다. 요것을 바꿔버렸을 때, 그러면은요, 한 번 더 나타내버리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얘가 dt분의 d, 자, 여기서 오메가 R에서 R은 상수항, 튕겨내버리고, 여기서 여기서 오메가가 남아있지요? 요렇게 나타낼 수 있다고. 그러면은,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겁니다. 미소 시간에 각속도의 변화량 알파다. 아하. 그러면 나와버렸습니다. A는 R, 알파 요렇게 표시할 수 있겠더라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인데 여러분들 교재 접선 가속도와 각 가속도의 관계 까맣게 칠해진 맨 밑에 예제 바로 위에 A 접선 직선 돼 있지요. 가 알파다에다가 별표 치시고 동그라미 치시고 거기다가 암기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자,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만약에 각가속도 알파와
접선의 가속도를 표시하는데 그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알파라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 dt분의 d 오메가다. 오메가를 다시 한 번 더 쓰면은 r분의 v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r은 상수항으로서 끄집어내 볼게 하게 되면은 r분의 1에다가 dt에다가 d v와 같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dt분의 dv가 하게 되면은 미소시간당 속도 변화량이지요. 그러니까 얘가 가속도 a다라고 하면 알파라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r분의 a로 표시할 수 있으므로 같은 결과예요. 넘겨버리면은 a라는 것은 알파의 관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것을 확인을 해 보시면은요, 이렇게 된다고요. a라는 것은 dt분의 dv다. v가 뭐라고요? 이건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v가 오메가 r이에요. 를 대입을 하면 알파의 행태가 만들어진다 하는 겁니다. 해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이러면서 요 가속도를 우리가 접선 가속도다 혹은 얘를 순간 직선 가속도다라고 쓸 수 있겠더라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한 번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자, 돌았습니다. 헷갈린다는 뜻이고 진짜 중요한 겁니다. 눈으로서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자, 가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축이 존재하고요. P점의 구심가속도 오래됐습니다. 잊어먹을 때가 됐는데 여기서 중심을 향하는 가속도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우리 등속 원운동 했을 때 구의 중심을 향하는 가속도 하게 되면은 구심가속도 해보겠습니다. 구심가속도 하게 되면은 이것은 r분의 v제곱 혹은 오메가 제곱 r로 표시할 수 있겠더라. 그냥 참고 삼아 하는 겁니다. 회전체에 있어서 그 점에서 회전하는 방향의 접선 직선 가속도와 구심 가속도를 나타낼 수 있겠더라 하는 겁니다. 자, 해서 표시하면은요, 이것은 r 오메가 제곱 혹은 r분의 v 제곱 하는데 한 가지로 끝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난 한번 쳐볼게요. 도로를 해서 장난을 쳐볼게요. 사실 이거는 일반 물리학입니다. 근데 교재에 없습니다. 교재에 없는데 참고해서 이렇게 적용될 거다를 한번 봐놔야 나중에 풀어질 수 있다고요. 자, 일단 연습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요거의 질량을 무시하자 하는 겁니다. 무시하자. 그런데 지금 이제 요것을 축으로 해서 1kg과 4kg을 들고 있다가 놔버리면은 얘는 올라가고 얘는 내려오게 되는데 가속도 구하는 방법은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 하게 되면은 요것은 요 방향으로 10N이고 마찬가지로 아래로 요것은 40N이 돼요. 요것을 굳이 장난을 쳐버리면은 어떻게 되는 거 하게 되면은 내가 하고자 하는 핵심은 다른 데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때까지는 요거의 회전을 무시해버렸죠. 회전을 무시했지만 회전까지 고려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일단 이것을 이렇게 놔도 괜찮다. 오래됐으니까 복습. 얘가 3입니다. 그러면 얘가 40N이 되겠고요. 요 방향으로 10N이 되는 셈이고 R자 힘하는 순간 얘가 30N이 되고 질량 총합은 하면은 1 플러스 4. 마찬가지로 가속도 하게 되면은요, 가속도가 얼마가 되는 거 하게 되면은 6m/s 제곱이 돼요. 자, 그러면은, 자,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6m/s 제곱인데, 그러면은 이 상태가 얘의 가속도가 6m/s 제곱이고, 6m/s 제곱 어디에서나 얘가 6m/s 제곱이다. 미세하게 잘랐을 때의 순간 접선 가속도 혹은 직선 가속도는 어디에서나 6이다 라고 했을 때 요거의 반지름이 지금 현재 3인데 요거의 각 가속도는 얼마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식이 나와야지요. 각 가속도를 구해봐라 하게 되면은 알파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 R분의 A 괜찮고 또는 A라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R 알파가 되겠죠. 이제 확장이 됐다는 거예요. 새로운 내용은 단지 직선 가속도와 회전 각 가속도의 관계로부터
표현이 가능한데 조금 더 내용이 확장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R이 뭐냐 하게 되면은 지금 3, 여기서 여기서 가속도가 얘가 6이라고 주어졌으면 여기서 알파, 각가속도 알파라는 것은 얼마? 2 라디안 퍼 세컨드 제곱의 크기라는 것을 알 수 있겠더라 하는 겁니다. 뭐 내가 지금 이렇게 풀었지만 다양하게 풀어 괜찮습니다. 여기서 요거와 여기서 요것을 장력 T이고 장력 T다 해서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너무 중요한 거라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요것을 A라고 하고요. 요것을 B라고 한다면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A에서 어떻게 되는가? 올라가기 때문에 장력이 크다. T-10. 요것은 물체 운동이 얼마냐? 저기서 보니까 1kg. A. 다음 B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40이 장력보다 크야만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40 마이너스 T 이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 4A라고 표시를 하지요. 그러면은 요 상태에서 지금 가속도를 구하는 거니까 요 관계를 없애기 위해서 두해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날아가고요. 뭐냐 하게 되면은 30 요것은 5A로 표시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가속도는 6m/s 제곱이 되겠고 또 아울러 같은 방법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A라는 것은 얘가 알파에 의해서 A가 계산한 값이 6이고 R이 반지름이 3이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서 알파의 크기라는 것을 계산이 되는데 2 라디안 퍼 세컨드 제곱으로 쓸 수 있겠대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 마음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적용이 되는 과정에 있어서 공식을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맨 앞에서 도르의 관계 설명했었지만 확장을 해버리면 하는 겁니다. 이제 일반 물리학 아무 곳에서 들어가셔도 설명이 될 수 있습니다. 해서 요렇게 된다. 다시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여기 축이 여기 있지요. 얘가 돌아가게끔 해버리면은 얘는 움직이지 않더라도 돌아가는 시각적 효과를 나타내죠. 머리 엄청나게 쓴 겁니다. 요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올라가고 내려온다를 나타내게 되면은 접선 가속도라 한들, 직선 가속도라 한들 같은 말이다. 미세하게 잘랐다. 여기서의 요 물체의 가속도, 요 물체의 가속도 실제로 얘는 올라가고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내려오지만 크기는 변함이 없지요. 그래서 가속도가 6 어디서나 이렇게 아주 미세하게 따지면 어디서나 6이다 라고 하면은 이 회전체의 각 가속도도 계산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접선 가속도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직선 가속도라고 쓰는 이유, 왜 내가 다 설명하느냐? 아까 전에 토크도 힘의 모멘트 혹은 토크, 돌림 힘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문제는 내 책에 있는 내 문제를 풀으라가 아니라 어떤 시험에서든 어떤 내용이 나와도 풀으라고, 그래서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한계까지 사용되는 모든 범위까지 제가 설명을 싹 다 해주는 겁니다. 어떤 교재는 여러분 할리데이 같은 경우에는 접선 가속도를 끝내버립니다. 그랬을 때 접선이 직선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줄의 가속도라고 해도 괜찮고 이것을 줄의 가속도는 곧 물체의 가속도, 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자,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장난을 한번 쳐보는데요. 여러분들 교재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지금 현재 2m고요. 그 다음에 5N의 힘을 가하고 정지했다가 2초 뒤에 10라디안/s가 되었는데 돌림 힘 다시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토크가 이름해서 돌림 힘이다라고 하고 다르게 토크라고도 하고 문제에서 이것은 힘의 모멘트 해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시하는데 얘가 FD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F가 얼마냐? 5,
D가 얼마냐? 2다. 라고 표시해버리면은 10 뉴턴 메타로 표시할 수 있겠더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시만 되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돌림힘과 여러분들이 각하속도의 관계는 반드시 아셔야 되기 때문에 예로 다시 확인해 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니은요. 2초간 평균 각하속도는 어떻게 되느냐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여기서 알파 하게 되면은요. 얘가 T분의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제로로 쓸 수 있어요. 한 번 더 적어버리면은 경과시간 2, 그 다음에 나중 10 빼기 1000 얼마요? 0. 그랬을 때 5 라디안 퍼 세컨 제곱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 이 물체의 1초인 순간 접선 가속도를 구하라. 각 가속도로부터 나타내주면 되는데 이것을 그릴 필요 없어요. 왜요? 토크가 일정하게 작용하면은 등각가속도 운동이지요.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힘이 일정하게 작용되면은 등가속도 운동이지요. 상관없이 가셔도 됩니다. 디귿 들어가시면은요. 여기서 A라는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A는 뭐라고요? R 알파다. 그래서 여기서 R이 몇 메타짜리냐? 2메타짜리고요. 알파가 금방 계산한 값이 5니까 요것은 10m/s 제곱이다 하는 겁니다. 직선, 접선 가속도를 말하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서. 해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되게 혼란스러운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하나만 딱 잡아버리면 돼요. 자, 일단 200페이지 관성 모멘트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먼저 회전 관성에 대해서 합니다.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자, 앞에서 뉴턴 법칙을 배웠었는데 그 뉴턴 법칙에 준해서 모든 것은 여기에 준해서 연결을 해달라 하는 내용이 답니다. 부력을 배우든 압력을 배우든 혹은 유체 속에서 물체가 운동하든 상관없이 강체에서도 똑같은 상황으로서 적용하는데 별거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요. 자, 직선하게 되면은요. 여기서 직선하는 순간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F라는 것은 얘가 MA라고 표시하는데 너무나 잘 아는데 왜 또 적을까요? 하는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근데 회전하게 되면은요. 여기서 토크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얘가 R자 힘이고 요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가속도가 되겠지만 여기서 M 하면은 우리가 너무나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질량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질량이 다시 말해서 직선 운동에 있어서 관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즉 우주 공간에서 질량이 작은 게 있고 질량이 큰 게 있다 가정합시다. 같은 힘으로 밀면 질량 작은 것은 가속도가 크고 우주 공간이라고 설명한 이유는 마찰을 무시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질량이 작은 것에 같은 힘과 질량이 큰 것에다가 같은 힘을 딱 가해버리면은 질량 작은 것은 가속도가 크게 생기고 질량 큰 것은 가속도가 작게 생겨요. 그때 질량 작은 것을 즉 다시 말해서 관성이 작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질량이 큰 것에다가 힘을 가해버리면은 같은 힘을 가해버리면은 가속도가 작은데 질량 큰 게 다시 말해서 관성이 크다라고 해요. 그러면 관성이 크면 클수록 뭐가 되겠습니까? 같은 힘을 가했을 때 가속도가 작겠지요. 그때 직선일 때는 우리가 그냥 질량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냥 관성이라 해도 좋지만 조금 생소하기 때문에 질량이라 사용하는데 차이점은 뭐냐 하게 되면은요. 여기서 회전일 때는 토크인데 얘가 똑같은 방정식으로 만들어지긴 지는데 얘가 I 알파라고 사용을 해요. 그러면은요. 직선일 때는 얘가 힘이었지만 회전일 때는 토크가 작용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힘 대신에 직선일 때 힘이면은 회전일 때 뭐라고요?
토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직선일 때는 어떤 물체에다가 힘을 가해버리면은 속도 변화가 생기지만, 여기서 회전일 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어떤 물체, 회전체에서 축이 있고 어떤 힘을 가해버리면은 얘가 돈다고요. 회전체가 돌 때 정지한 상태로부터 각 속도가 변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각 가속도. 자, 다시 한번. 직선이면 힘이지만 회전일 때는 토크. 직선일 때는 직선 가속도 혹은 가속도라고 써도 되지만 회전이면은 각 가속도를 쓰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각 가속도를 썼는데 직선일 때는 우리가 질량 그냥 관성이라 하지만 회전일 때는 요 I를 뭐라 하느냐 하게 되면은 관성 모멘트다라고 해요. 관성 모멘트다. 관성, 이제 글자가 조금 헷갈립니다. 지금 요걸 알아놔야 일반에서 편하다 하는 겁니다. 관성 모멘트 I라고 합니다. 기호 반드시 제목을 적어주니까 외울 필요는 없는데 I가 관성 모멘트인데 자, 해보겠습니다. 관성 모멘트를 설명하기 전에 회전 관성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하셔야만 이것을 문제를 자유자재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뭐냐 하면은요. 회전하는 물체가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관성은 관성인데 그 상태를 유지하긴 유지하는데 어디에서 회전 관성이라는 것은 회전체에서. 자, 물체의 전체 질량과 질량 분포에 따라 달라진다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뭔 말이냐 하게 되면은요. 예를 들어서 얘가 요렇게 됐습니다. 축을 여기다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얘를 돌려보자 하는 겁니다. 그때 요거에 요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하고 요것을 여기다가 잡았을 때에 요것을 돌렸을 때에 관성이 완전히 틀리지요. 그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모양과 형태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모양과 형태에 따라서 축을 어디에 잡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긴 지되 그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가 다른 것을 표시하는 물리량이 관성 모멘트다. 그러면은 관성이 뭐냐 하게 되면은 그 상태를 유지하는 성질인데 모멘트라는 것은 회전에 의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해서 다시 한번 더 볼게요. 물체의 전체 질량과 분포의 그 질량이 어떻게 모였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균이랑 강치 같으면 계산이 가능해요. 근데 이제 불균이라는 것이면 반드시 주어져요. 근데 모든 것은 이것은 적분의 형태로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일반 물리학에서 다룹니다만 우리가 해야 할 파트는 이해에 있어서 해야 할 파트는 요렇게 회전체에 있어서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다라고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관성 모멘트를 기호를 I라고 적는데 I만 적어 놓는 게 아니라 반드시 앞에다가 제목을 적어줍니다. 관성 모멘트 I라고 적어주니까 관성 모멘트라는 글자를 앞에다가 적어주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회전하는 물체가 뭐에 의해서 토크에 의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그러면은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요.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존재하는데 아까 전에 우주 공간에서 질량이 작을수록 가속도가 크다 그랬지요. 같은 힘을 가했을 때에 같은 토크를 가했을 때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 관성 모멘트가 작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인지를 나타내는 물리량으로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한 번 더. 회전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관성의 크기를 표시하는 물리량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책에 있으면서도 또 보충 설명을 하고 PPT가 이렇게 다양하게 설명하는 이유는 복잡하게 보이라는 뜻이 아니고 완벽히 감을 잡아달라. 이거 다 못 외웁니다. 이 글자를. 그러니까 아하, 직선일 때는 질량이구나. 회전일 때는 관성 모멘트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는데 지금 PPT를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자, 관성 질량 M과 요건 직선이에요. 쉽게 말해서 관성 모멘트 I, 요것은 회전이라고 빨리 기억하셔야 돼요. 아, 직선입니까? 회전입니까? 그러면 진짜 재밌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김연아 잘 알지요.
어떻게 합니까? 요렇게 돌다가 어떻게 팔을 탁 올리니까 팽 돌지요. 그 관계까지 이제 설명이 싹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는데 우리가 앞에서 직선에서는 운동량 보존을 했지만 여기서 우리 물리량을 다시 확장을 해버리니까 저 각운동량 보존의 법칙으로 연결을 해요. 여러분들 그 화학 시간에 이미 뭐 배운 학생도 있겠지만 화학 시간에는 스피인 모멘트라고 표시를 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핵에서도 우리 각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나중에 확장을 해 줄게요. 관성 모멘트는 하는 겁니다. 회전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관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물리량인데 아까 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직선이면은 뭐로 표시하자? 이제 우리 이렇게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질량을 뭐로 표시하자? M, 기호, 기억하자 하는 뜻입니다. M, 질량이 직선이면은 관성이라고 하는데 그냥 질량 M이라고 표시하겠다 하는 겁니다. 다음, 회전일 때 그 질량을 표시하는 것이 간단히 말해서 회전 관성을 표시하는 것이 I라고 나타낸다는 것을 기억해버리면 좋다고요. 요렇게 관성 모멘트 I라고 기억하면 되는데 다시 직선이면 뭐라고요? M 그대로 쓸게. 회전이면 뭐로 쓰자? I라고 쓰자. 그러면은 운동 방정식이 직선입니까? 회전입니까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고. 그것만 우리가 구분해 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설명합니까?는 구분을 확실히 해 놓아버리면 나중에 일반 물리학에서 너무 편하게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일반 물리학 책을 내가 보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이 이해책만으로도 충분히 적용하고 응용해서 다 설명이 되지만 그래도 조금 부족하시면은 제 인강을 수강해도 괜찮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나타내 볼게요. 그러면은 관성 모멘트의 정의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회전 상태를, 자, 직선 상태에서 그 상태는 그냥 질량, 관성이라고 하지만 회전일 때는 관성 모멘트라 하더라. 유지하려는 관성의 크기를 나타내는 물리량이고 요것의 약속은요. 각 입자의 질량, 이제 물체가, 강체가 존재하면요. 입자가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그 입자가 축에서부터 거리를 전부 다 재야 돼요. 에이, 분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요. 그걸 간단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각 입자의 질량 곱하기 거리 제곱의 행태로 표시한다. 이제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표시하는 조금 이따 보여줄 텐데 관성 모멘트 I는 본래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진나 하게 되면은 베타 mr 제곱이다. 자, 이 r이 뭘 의미하느냐 하게 되면은 회전축에서부터 거리 r이다 하는 겁니다. 의 제곱에다가 다음 여기서 m이라는 것은 총질량을 말하는 것이지요. 어떠한 강체의 총질량. 그 다음 이 베타라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요 상수입니다. 상수. 즉 막대와 뭐 원판과 구슬과 기타 등등 주어질 때 상수 값으로 주어지게 되고 또한 계산도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이냐? 질량에다가 거리 제곱으로서 표시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해서 줄 것이십시오. 여러분들 책에 까만 부분이 있습니다. 각 입자의 질량 곱하기 입자로부터 회전축까지의 거리 제곱으로 표시할 수 있겠더라 하는 겁니다. 자, 해서 다시 한 번 더 표시하니까 지금부터 증명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겁니다. 어떤 행태가 만들어지는지. 자, 새로운 거 없고, 자, 다시 하겠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자, 만약에 직선하게 되면은 F라는 것은 MA라고 표시할 수 있다. 얘가 직선이 되겠습니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회전하는 순간 토크라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얘가 I, 알파로 표시할 수 있다. 그러면은 힘에 해당하는 것이 회전은 토크가 되겠고 여기서 직선 가속도가 여기서 뭐가 되겠습니까? 회전 각가속도가 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이것은 관성의 크기를 나타내지만 이것은 회전 관성을 나타내는 관성 모멘트라고 부르는 내용입니다.
요 내용에 들어가게 되겠는데, 자, 가보겠습니다. 자, 아무리 몰라도 여기에 강체가 존재하고요. 요 점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힘을 여기에서 작용해 볼게. 자, 수직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일단 수직이면 토크가 되겠지요. 토크가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표시해 보겠습니다. F라는 것은 하는 거예요. F라는 것은 얘가 MA로 표시를 하는데 내가 그냥 장난을 한번 치볼게 하는 겁니다. 그냥 연결만 해볼게요. 여기다가 R을 곱하고 하면은 여기다가도 R을 곱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여기서 수직거리, 여기서 R이고 얘가 F인데 얘가 수직이잖아요. 수직거리 곱하기 F라는 것이 얘가 뭐예요? 토크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토크라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나타내니까 얘가 M, A, R로 쓸 수 있는데 기억납니까? 하는 겁니다. 직선과 회전의 즉 직선 가속도와 회전 각 가속도의 관계를 다시 한 번 더 끄집어낸다면 A가 뭐가 되겠습니까? 알파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M 뭐가 되는 거? R이 두 개지요. R 제곱에다가 알파로 쓸 수 있다. 고로 여기서 요것이 토크고 알파라고 한다면 요것이 상수항이 아니겠는가? 요것을 내가 기호로 잡을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나왔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F란 것은 얘가 직선이면은 MA로 표시하지만 회전이면은 토크로 표시하고 얘를 상수항으로 봤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알파다라고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의 형태를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서 가만히 보니까 질량에다가 뭐가 되겠습니까? R제곱이 있는데 앞에 상수항 아까 전에 베타를 이용했지만 아무 상관없이 표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해서 여러분들 그 교재에다가 한 번 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적어보십시오. 요것은 직선입니다. 직선. 요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 회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정식이다 라고 적으십시오. 직선의 방정식, 운동 방정식이냐, 회전의 운동 방정식이냐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더라 하는 겁니다. 한번 적어봐야 됩니다. 자, F는 MA라고 한번 적어보시고 토크는 I알파다 한번 적어봐야 됩니다. 직선일 때 F지만 즉 회전일 때는 토크다. 반지름 곱하기 즉 반지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축점과 힘이 작용하는 점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R로 표시했을 때 R 곱하기 F 혹은 D라 해도 괜찮습니다. 그 기호는 의미가 없어요. 그랬을 때 질량에 해당하는 것이 관성 모멘트고 직선 가속도에 해당하는 것이 회전하므로 회전 가속도의 관계로 표시가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자, 해서 이렇게 표시가 됐는데 이것을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 I의 형태 보십시오.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I의 형태가 관성 모멘트인데 이것은 관성 모멘트란 것은 회전체에서 하는 겁니다. 회전체에서 관성 모멘트라고 표시를 하지요. 직선이면 M, 회전체면 I라고 기억하십시오. 자, 다음 여기서는 I는 베타 상수항이에요. 구일 때, 그리고 원판일 때, 그 다음에 이것이 긴 막대일 때 등등 돌 때가 다르므로 상수값이 다릅니다. 자, 베타 MR 제곱 주어지는 값입니다. 이때까지 모든 시험에서 관성 모멘트의 크기가 얼마다, 우리 질량이 2kg입니다, 뭐 3kg입니다, 10kg입니다 주어졌지요. 그것처럼 주어지는 값이에요. 자, 그런데 계산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은 일반 물리학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자, 마찬가지로 회전 운동의 방정식 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는 거 하게 되면은, 토크라는 것은 I, 알파로 표시할 수 있고, TR, 이것은 무슨 말이냐? 즉, 다시 말해서, 여기에 어떠한 힘이, 얘가 F가 작용하는데,
TR이란 개념을 자주 쓰는 이유, 도르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재밌는 거 하나만 잡아볼게요. 얘가 1kg이고 4kg이면 질량이 크잖아요. 그럼 얘가 올라가고 얘가 내려왔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승부가 갈려버립니다. 자, 만약에 도르래를 무시하면은 했습니다. 도르래의 질량과 모두 다 무시해버리면 장력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은 줄이죠.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도르래를 고려하면은 한 겁니다. 도르래를. 이때까지 우리 앞에서 배운 것은 도르래를 무시해버렸죠. 무시한 것이 아니라 도르래를 고려하면 자, 요것을 중심으로 장력이 열로 있다 가정합니다. 줄을 양쪽으로 표시하지요.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얘가 요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잖아요. 시계 방향 돌아가지요. 도르래를 무시하면은 장력이 같아요. 그러나 도르래를 고려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토크를 나타내게 되면은. 그러면 반지름은 같지만 얘가 T1이고 T2다 하게 되면은 T2가 커야만 시계 방향으로 돈다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죠. 이때는 토크가 달라야 돈다고요. 앞에서는 요 안에 들어있는 질량, 도르래를 무시했었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고려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요 부분에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시계 반시계. 요거에 의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대신에 여기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려 하되 얘가 크지요? 크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면은 여기서 FR이라 했을 때 F를 내가 T라고 표시할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R은 같더라도 T1과 T2에 있어서 장력이 달라야 회전을 한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TR로 써도 괜찮다 하는 겁니다. 이제 도르래에서 하여튼 이것이 힘이다 하는 뜻이고 일반 물리학에서 다루겠습니다. 돌았죠.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더 할게요. 이것은 너무 중요하니까 제가 장난을 치겠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자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요. 자, 요 상태에서 반지름 R이고 요 상태에서 반지름이 R이에요. 그러면은 도르래에 축이 존재하고 여기에 질량이 M이 달려 있고요. 얘가 좀 길게 그리겠습니다. 얘가 질량이 존재하고요. 여기에 질량이 라지 M이 존재하고 스몰 M이 존재합니다. 들고 있다가 놓았더니 얘가 올라가고 얘가 내려온다 가정해 볼게요. 그랬을 때 맨 먼저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도르래를 무시하자 하게 되면은 핵심이 무슨 말이냐? 도르래 자체 이 질량과 마찰을 없애버리고 다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도르래를 무시해버리면은 여기에 장력 T2가 있고 여기에 T2가 같은 줄에서 이제 줄이 이렇게 있습니다만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T1이 있고 여기에 T1이 있는데 자 만약에 도르래를 무시해버리면은 장력 T1과 T2는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것은 도르래를 고려할게. 도르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고려해버리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얘가 이것을 중심으로 지금 돌아가지요. 돌아가는 상황을 봤습니다. 들고 있다가 하나, 둘, 셋 놔버리면은 얘가 올라가고 얘가 내려올 거 아니에요. 올라가고 내려갔을 때 즉 회전을 함으로 토크가 어느 한쪽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표시를 해보면은 T1R과 T2R이 있는데 R은 같은데 T1과 T2 사이에서 가만히 보면은요 얘가 이렇게 돌지요.
얘가 크다고 하고 돈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요 토크보다 커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고로 T2가 더 커야 하므로 RR이 같기 때문에 장력이 T1보다 T2가 크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 해줘버리면은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들이 다 풀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i의 형태는 베타 m r 제곱인데, 자, 다시 한번 관성 모멘트라는 것은 질량 총합에 의해서 표시한 것은 본래 시그마로 표시해야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수학적 의미로서 나타내는 것이니까 의미 없고 지금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리 제곱에 비례하긴 하는데 상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질량 분포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자, 직선과 회전의 비교가 나오게 되는데요. 직선과 회전의 비교에 있어서 이런 정도만 하시면 되겠는데, 직선 회전에서 질량을 직선이면은 뭐라고요? m으로 표시하고, 마찬가지로 회전은 뭐라 표시하느냐 하게 되면 i라고 표시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직선일 때 질량은 m, 힘은 ma로 표시하겠고, 회전이면은 관성 모멘트 i고, 이것은 토크가 I, 알파의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더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교재에 없는 내용이지만 참고 삼아 직선과 회전의 고리는 R이다 하는 겁니다. R이다. R인데, 자, 직선일 때는 이동 거리가 생기지만 회전일 때는 뭐가 됩니까? 회전일 때는 각이 생기지요. 세타. 다음에 직선일 때는 속도가 생기죠. 속도 변화가 생기죠. 힘이 가해지면.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각 속도 변화가 생겨요. 그대로 연결해 주면 돼요. 여기서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직선일 때는 A지만 여기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알파.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S는 뭐가 되겠습니까? 세타 R 곱해 주면 되지요. V는 뭐예요? 아니 그냥 여기서 R이 고리니까 요렇게 계속 곱해주면 된다 하는 겁니다. A는 R알파. 고리가 회전이니까 R이 존재한다는 것밖에 없어요. 자, 아니, 요것은 일반 물리학에서 다뤄야 할 내용인데 간단합니다. 그냥 요거 하나 딱 적고, 아니, 모든 일반 물리학 책에 적혀 있습니다. 그대로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여러분들 할 일이든 대학 교재들 청문각이라든가 기타 교재들 다 봐도 이해가 되고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했을까? 이렇게 하면 너무 간단한 것을 이렇게 해서 다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자, 시간 관계상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니 이미 다 배웠으니까. 자, 호도법 세타는 뭐예요? R분의 S니까 여기서 뭐가 되겠습니까? S는 세타 R. 세타 R. 그 다음에 V는 뭐냐 하게 되면은 오메가 R이잖아요. 아이, 본래는 자, 해볼게요. V는 뭐예요? T분의 S지요. S가 세타 R이지요. 그러면은 T분의 세타가 뭐지요? 오메가 R. 그냥 곱해달라 하는 겁니다. 본래 가속도 A는 하게 되면 나중에 연습하면 참 쉽습니다. A라는 것은 dt분의 dV가 되는데 V가 뭐라고요? 오메가 R. 그러면 R 상수항 튕겨나가라. 에다가 dt에 d 오메가 얘가 알파. 그러면은 A는 배울 게 딱 다 나왔다고. A는 R 알파. V는 R 오메가. S는 R 세타. 아니 쭉 넣고 그대로 연결하면 되는데 이 방법이 가장 쉽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나오는 대로 공식 모두 다 외워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해서 직선일 때는 고정축이 없잖아요. 회전일 때는 고정축이 있잖아요. 그것만 R의 직선 거리가
고정축에서부터 작용하는 힘까지 그리 R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회전체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R을 집어넣어서 표시를 해보면 너무너무 간단히 표시되는데 일반 물리학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요? 나중에 표현하려고요. 자, 도로를 해서 다시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1kg, 2kg 해볼게요, 이제. 막바로 빨리 나오십시오. 자, 도로에 무시한다 하면 장력 같다 다르다. 도로에 무시한다 하면 장력 같다 다르다. 같습니다. 그런데 도로를 고려하면은 장력이 다릅니다. 따라서 얘가 1kg, 2kg이면 2kg이 크지요. 고로 얘가 요렇게 얘는 내려오고 얘는 올라간다. 그러면 얘가 이 도로를 봤을 때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고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이쪽의 토크가 이쪽의 토크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일단 그것을 놔놓고 그건 일반 물리학에서 하시고, 자, 먼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은 일단 여기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방향으로 뭐냐 하게 되면은 10뉴턴이 되겠고요. 내가 왜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지금 나오죠. 막바로 여기서 가속도가 목적이 아니라고요. 가속도 계산하기 위해서 방정식 적어 나가게 되면 너무나 끝도 없다고. 그러니까 빨리 읽는 것은 끝내버리라고요. 여기서 얼마? G가 10입니다. 20. 그러면 R자 힘이 얼마예요? 표니까, 수평으로. 표니까 10이 되겠죠. 질량 얼마요? 3. 그러면은 가속도 A라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3분의 10이라고 할게요. 10m/s 제곱이다. 하고 싶은 것은 요거 정도만 기억해도 A라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R, 알파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알파 계산될까요? 되면은 끝이라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가속도가 얼마냐 하게 되면은요 3분의 10이고 반지름이 얼마냐 하게 되면 2고요. 에다가 알파다 하면은요 알파 계산된다고요. 자, 요렇게 나타낼 수 있겠더라 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접선 가속도 용어, 접선 가속도, 줄의 가속도, 아니 어느 시점입니다. 마찬가지로 뭐냐 하면은 줄의 가속도, 물체의 가속도 같은 말임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선 하면은 F는 ma. 마찬가지로 토크 하면 회전입니다. I 알파. 질량에 해당하는 것이 관성 모멘트 I다. 가속도에 해당하는 것이 회전에서는 각가속도 알파다를 만약에 직선 방정식 얘가 R자 힘임을 의미해요. 도로에서. 아니, 이건 필요 없어요. 나중에 할 겁니다. mg-t가 ma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냐 하게 되면은요, 토크는 tr, fr 상관없습니다. 도로래니까 t로 집이었습니다. 줄이 연결되어 있으면 i알파의 형태인데 200페이지 문제 이제 풀고 마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돌림 힘은 했습니다. 돌림 힘. 토크라는 것은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힘 곱하기 축에서부터 힘이 작용하는 까지의 거리가 되겠으니까 5 곱하기 2가 되므로 얘가 10 뉴턴 메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니은 순간 접선 가속도가 얼마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여기서 순간 접선하는 순간 뭐냐 하게 되면은 여기서 A가 두 가지가 존재한다 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알파를 이용하든 상관이 없는데, 자, 여기서 알파가 주어졌지요. 알파가 거기 교재에 보십시오. 물체의 각가속도가 10라디안/세컨드 제곱이라고 두 번째 줄에 주어졌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얘가 알파로 주어졌지요. 그러면 알파가 얼마냐 하게 되면은 10이라 주어졌고 반지름이 2니까 가속도란 것은 20m/s 제곱이다는 겁니다. 다음에 이 물체의 관성 모멘트, 지금 요건 물입니다만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 눌러보십시오. 여기서 토크라는 것은 얘가 알파가 주어졌는데 여기서 본래는 관성 모멘트를 주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걸 주는 게 상식이에요. 주는 게 상식인데 미리 각가속도 알파가 주어졌기 때문에 역으로도 요 식을 기억해 달라는 의미로서 제가 문제를 만든 겁니다. 토크가 얼마냐 하게 되면은 10이고요. 그 다음에 관성 모멘트는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각가속도 알파를 얼마나 주어졌나 하게 되면은
관성 알파의 값이 10이지요. 고로 여기서 관성 모멘트가 얼마예요? 내가 0.5한 것 같은데 1이에요. 미스프린트입니다. 자, 수정하겠습니다. 수정, 디귿, i는 하는 겁니다. i는 0.5가 아니고 얼마라고요? 1로 고치십시오. 보기도 1로 고치십시오. 자, 됐나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대단히 수고 많았고 가끔 이 책이 초판이 돼서 미스프린트가 가끔씩 나오네요.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